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하루 쉬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다시 제가 힘 차렸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무력함에 계속 계시지 마시고 대한민국 다시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다시 노력하면 또 됩니다. 그래서 신의균의 국방TV 변치 않고 여러분들께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정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한미 동맹, 우리 동맹국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동맹국의 정상이 연락이 없어요. 인접해 있는 일본, 중국, 인도 이런 데서는 축전도 오고 하는데 동맹국 정상이 연락이 없고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제작하는 이 시간에 지금 워싱턴 DC는 이제 심야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연락이 없다 이겁니다. 취임한 지가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그 트럼프의 최측근들은 완전 F-워딩을 남발하고 있다. F-워딩은 뭡니까? 욕이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욕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리는데 네덜란드 여기에 초청을 받았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건 아니고 진작에 초청장에 와 있었겠죠. 자, 여기에 참석할 거냐 말 거냐 이 정부와 또 민주당 등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상황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5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진수식에서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북한 신형 구축함이 2주 만에 바로 세워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구축함을 원상 복구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 위성을 통해 확인한 이 구축함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21일 김정은 참관 하에 진행한 신형 구축함 진수식 당시 레일 파손으로 선체 일부가 물에 가라앉았던 최형급 구축함 2번함이 다시 물 밖으로 똑바로 세워졌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RFA는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를 인용해서 6월 2일 청진 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진수식 때 옆으로 넘어졌던 신형 구축함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 식별됐다고 전했습니다. 38노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실제로 선체가 바로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당초 이 구축함을 건져내려면 러시아에서 대형 크레인을 수입해 와야 한다는 실무진들의 건의가 있었지만 북한은 30개 이상의 부력 풍선을 띄우고 선체에 연결한 강철 케이블을 지상에서 당기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배를 똑바로 세우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선체가 2주 가까이 해수에 잠겨 있었다는 점, 해수에 잠긴 부분이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 미사일 수직 발사관 등이었다는 점인데요. 기관부가 있는 선미 부분이 일부 가라앉아 있었던 만큼 최악의 경우 기관실이 해수 유입으로 인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룩다운을 연상케 하는 원시적인 인양 방법으로 선체가 일부 파손된 정황도 식별됐다는 점은 이 배의 복원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위성사진에서는 함수 부분이 잘려나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외견상 배를 똑바로 세우는 데는 성공했어도 배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완전 복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뜻인데요. 과연 이 배가 김정은의 말대로 2주 안에 정상적으로 복원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최현. 이 배가 이제 최현급의 1번함. 이건 진수를 안전하게 했죠. 왜냐, 완전히 그냥 슬라이딩식으로 바다로 빠뜨려버리는 이런 진수를 안 했고 그냥 이제 부두 옆에서 조선소 부두 옆에서 바로 그냥 진수를 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없었죠. 그런데 2번함인 김책함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한 명이 그 김책함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하듯이 밀어버리는 이런 진수 방식을 했어요. 멋있잖아요. 그랬더니 밀려고 했더니 정말 미는 줄 알았냐? 나는 넘어질 거야 하고는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서 배가 완전히 옆으로 넘어져서 바다에 함중앙과 함미 부분이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는 2주 동안 있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마스트 아니겠습니까? 넘어진 거죠. 마스트. 그리고 함미, 함수는 이제 걸쳐져 있고. 자, 이걸 부양풍선을 해서 조금 들어 올린 후에 그리고 쇠사슬을 감은 거죠. 자, 감았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똑바로 세우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걸 연결해서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그 사슬들을 뭐 견인전차 이런 거 뭐 수십 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좀 믿어지기 힘든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38 로스가 위성사진 공개했는데 함수가 좀 잘려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짧아졌어요, 배가. 그래서 이 함수 부분에 뭐가 있냐? 보우. 그러니까 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파도 해수면 밑으로 들어간 부분에 불룩한 이 함수 부분에 불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우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소나를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그게 굉장히 약하겠죠. 그게 이제 잘려나가고 없는 모습이 보여요. 세우다가 파손됐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문제는 이렇게 세운 것을 이런 식으로 이거 19세기 때 영화 장발장 나오는 레 미제라블에서 당시 조선소에서 이렇게 배를 건조하다가 풍랑이 불어서 배가 쓸려 나가는 것을 하층민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줄을 잡고 당기고 있는 겁니다. 당길 때 룩다운 밑을 보지 말고 앞을 그냥 밧줄 앞만 봐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났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김정은은 이 배를 6월 하순에 있는 당 중앙당 전체 회의 전까지 원상복구 시켜놔 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이맘때가 돼도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오는 6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해외 일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오는 6월 24일 열리는 정상회의에 한국을 공식 초청했으며 이 자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첫 대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서 나토의 초청장은 이미 와 있고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로 예정된 G7 정상회의 초청장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으로 확인했다라며 이번 나토 회의 의제 중 하나가 미국과 각 회원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상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이른바 P4로 불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정상을 매년 정상회의에 초청해 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참석해 서방 민주주의 진영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고 파이낸셜 뉴스는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 분담금 인상과 자체 국방 예산 증액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이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정부와 민주당 안팎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유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장관 하마평에 오른 김현종 전 안보실 2차장 등 외교 관료 출신 참모들은 나토 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주류인 나토 회의에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임사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강조한 새 정부가 과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에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P4,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강대국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계속 초청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계속 갔어요. 3년 연속 갔는데 이번에는 외교 관료 출신들은 가야 된다. 유성락 여기 지금 안보실장 됐죠. 그리고 김현종 전 2차장 지금 외교부 장관 거의 뭐 1순위다 라는데 이 사람들은 가야 된다. 아는 거죠. 자기들 실제 이제 외교를 했으니까 가야 된다 라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뭐 이번에 가봐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등 또 국방비 인상 압력 이런 것들이 주류일 텐데 우리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 인상하기도 싫고 국방비도 인상하기 싫고 또 가면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 뭐 우리하고 관계해야 나한테 쉐쉐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라고 할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이 어려워진다 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교 전문가들 좌파라고 하지만 어쨌든 외교를 실제로 했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외교 전문가들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야죠.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안 갈지 아니 실용 외교를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죠. 미국이 지금 이 유럽에 이제 안보 공약 제대로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니들은 독자적으로 안보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실용 외교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안보를 이제 좀 덜 기대겠다.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유럽에 가서 이 유럽 나토 국가들이 미국과 어떻게 디커플링을 나서는지 그러면 뭐 그냥 손만 떨쳐버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뻔한 거죠. 왜 이 유럽 국가들이 GDP 대비 국방비를 5%까지 올릴까?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5배 올리는 거예요. 국방비를 5배. 그건 뭐냐? 미국과의 안보 디커플링에 대비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도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기 싫으면 유럽처럼 국방 예산을 대폭 완전히 대폭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지비, 이 장병 복지비 이런 그 전력 운영비 말고 방위력 개선비, 즉 무기 구매하는데 유럽이나 일본처럼 압도적인 예산을 퍼부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방위비 분담금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가서 분위기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 않는다. 그러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이 나토 정상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나라의 아주 직접적인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어요. 수십조 원의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 방위 산업을 뭐 세계 랭킹 4위까지 올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첫 스타트부터 거짓말하게 되는 중대한 일이 생겨요. 그거 제가 주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의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 이틀째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축전이 없었고 트럼프 측근 인사들의 입에서는 거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가 지켜지려면 한미 관계를 관리할 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만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주변국 정상들의 축하 성명이 당도했는데도 아직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축제는 당도하지 않고 있다고 주간조선이 6월 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현지 시각 6월 3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14번째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 라며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 조약과 공동의 가치,
깊은 경제적 유대에 기반해 굳건한 동맹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에 대해 축하 메시지 대신 한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 라는 이례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뉴시스와 주간조선은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이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로라 루머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배넌은 현지 시각 6월 4일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 워룸에서 한국 대선을 일면에 다룬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을 흔들며 국무부, 백악관이 이 사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은 우리를 2번이나 엿먹였다 라고 성토하며 한국의 새 정부가 무역협상 속도 조절론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한 것이 미국의 나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 그룹 여론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 백악관 NSC 대규모 경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플루언스 로라 루머 역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해 오늘 대선을 승리했다. 끔찍하다. 한국은 고이 잠드소서라는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주변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들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한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두렵고 걱정됩니다. 네. 아니 시진핑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등 이 인접국들은 다 축전 바로바로 왔어요. 인도도 멀리 있는 인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일한 동맹국이 안 합니다. 또 유일한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 정도 되는 나라 같으면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그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말이 없다.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국무장관 명의로 일단 성명은 있었어요. 국무장관이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 조약과 공동의 가치, 깊은 경제적 유대 기반의 굳건한 동맹을 공유하고 있다. 아니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옵니까?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 조약, 공동의 가치. 그러니까 상호 방위 조약 지켜라. 상호 방위다. 지켜라. 공동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지켜라.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깊은 경제적 유대. 안미 경중 그러고 있는데 미국과 경제적 유대 없어? 니들 미국하고 경제적 유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계속 아무 말도 없으니까 기자들이 백악관에서 브리핑할 때 물어봤어요.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열렸다. 그런데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 말은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생각을 백악관은 가지고 있던지 최소한 백악관 대변인 정도는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한국이 완전히 이제 친중으로 돌아설 것에 대한 극심한 우려를 백악관 대변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죠. 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스티브 배넌, 여기는 그냥 진짜 F워드를 남발하는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요. 한국의 새 정부가 무역협상 속도 조절론, 무역협상을 한국이 속도 조절하면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그냥 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한다. 바로 중국과 지금 미국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2번이나 엿먹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분노를 쏟아냈어요. 고든창 변호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그런 말을 했는데 또 여기에 이 로라 루머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전용기도 같이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이제 한국은 고이 잠드소서 끔찍하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했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연락을 안 할 것인지 연락 안 하진 않겠죠. 얼마 만에 할 것인지. 지난 문재인 대통령 당선도 이틀 후에 트럼프와 통화했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했을 때 당선 10시간 만에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축하 전화 통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 시차 때문이었죠. 당선 10시간 만에. 근데 지금 당선하고 이틀이 지났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래서 될까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걱정이 기후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